제가 한 6년 동안 이 핀테크 업계에 오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딱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지금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느리고 발음도 부정확한데 재밌게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으시죠? 네, 그러리라 믿고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종류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재테크 책들을 활용한 것도 있고, 저도 단기간에 이 핀테크 업계에는 거의 6년 차이거든요. 단기간에 제가 금전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자유에 이제 저 파이어족이 목표입니다. 40대가 되면 은퇴. 네, 은퇴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은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특히 이제 초반에 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재테크 종류도 많이 알고, 재테크 종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하면 용어들이 다 낯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거를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몇 년 하다 보면, 적어도 3년 정도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자기만의 자기 스타일에 맞는 전략들이 또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점점 빚은 줄고 자산은 늘어나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자기 수준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자기만의 재테크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다음은 재정관리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이 핀테크 업계에 오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딱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금융 문맥을 극복하고 조금 더 부자에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이면 이 체크리스트에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마인드랑 가난한 마인드의 기본적인 걸 이해하기. 이해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까먹어요. 내가 어제도 그제도 매일 착하게 살아야지 해놓고 오늘 착하게 살으셨습니까? 남한테 상처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알면서도 까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부자 마인드, 가난한 마인드 차이를 이해하는 거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그 몸에 뵐 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재테크 책 10권 이상은 읽어봅시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야의 고수든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얘기한 거든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보통 부자들,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선순위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자기 레벨에 안 맞거나 자기가 너무 잘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쉬운 거 보다가 다음에 또 조금 어려운 거 보고 다음에 또 조금 어려운 거 도전하고, 그래서 10권 이상은 꼭 보시고요. 소비 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멘탈이 불안하면 쇼핑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소비 관리가 안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하도 열심히 과외하고 또 알바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애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나 어릴 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부모님께서 절대 소비 관리가 안 되면 너는 돈을 못 모은다고 20대 내내 그랬거든요. 그 말을 제가 흥칫뽕 하고 안 들었죠. 나는 더 많이 버는 스타일이니까 소비 관리 안 해도 된다고. 근데 30대가 되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앱으로 엑셀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가계부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월급을 그냥 용돈으로 쓰고 있는 거죠. 미쳤다 이러면서 이 가계부 쓰는 게 뭐가 도움이 되나 했는데 2년 차가 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실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라고 했나요? 실망을 기뻐하라고 했나요? 그리고 실망을 자산으로 만들어.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 다음에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 정도로 돈을 못 아낀 나를 보면서 엄청 실망을 했죠. 그 다음 해에 더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타벅스 커피 마시던 거 이틀에 한 번씩 마시고, 혹은 막 하루에 2번씩 마시던 거 하루에 한 번씩 마시고, 그리고 택시 맨날 타던 거 이틀에 한 번 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타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사치이고 낭비이고 아낄 수 있는 거라면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계부에 지출이 조금씩 늘고 그 줄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죠. 연금도 넣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식도 투자하고 뭐 ETF가 뭔지도 공부해서 넣고 부동산 청약도 넣고 청약이 2번이나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수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청약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8시 반 되면 딱 5분 투자해서 괜찮은 아파트 있나 보고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대, 지금 곧 40대가 되는데 재테크에 열을 올리면서 이제 소비 관리를 하게 됐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더 뼈저리게 느꼈죠.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을 얼마나 조금 불필요한데 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EBS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거기에 소비는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소비가 자기의 욕망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서 소비를 하게 된대요. 근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의 평화, 자존감을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기관리 관련돼서도 강연 요청을 받는데, 그때 주로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건강과 멘탈부터 챙기세요. 그러면 재정 관리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면, 나는 내가 부족하니까 저 여자 다른 분이 쓰는 명품 사야지. 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소나타 오니까 나 무시하는 건가? BMW 한 대 뽑아야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명품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멘탈도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명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 관리를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잘 돌보고 건강 관리, 자기 관리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엑셀 이런 거는 저는 맨날 지금도 써요. 오늘 이 방송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오는데 버스 탄 거 1,200원 이런 거 막 적거든요. 대중교통을 잘 타고 다닙니다. 왜냐면 제 주변의 부자들 보니까 딱 두 부류예요. 진짜 부자들은 자기 기사가 있거나 대중교통을 타십니다. 우리 김 회장님도 사무실을 맨날 걸어오세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걸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번은 아니지만 저 충격적이었고요. 부자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해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당연히 택시 탈 줄 알았는데, 혹은 기사가 있는 차가 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버스면 되니까 같이 버스 타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멋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진짜 자존감이 높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대중교통 타는 나를 멋있게 생각하자 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에 들어간 돈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닌데요. 물론 불편하죠. 차 없으면 지방 내려갈 때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아낄 수 있는 한도에서 방법을 찾아서 아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관리가 좀 통제가 되겠죠. 청약 통장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통장 같은 것도, 부동산 경매 이런 거는 또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전세 대출 받아야겠다면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들 잘 살게 머리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꼬박꼬박 챙겨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부자에 한 걸음 더 갈 것 같고요. 또 금융상품 투자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난이도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예적금, 연금, CMA, ETF, 주식 투자, 화재 상품,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꼭 공부를 하시고요. 또 본업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도 귀천이 있을까요? 물론 돈에 귀천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한데, 제가 아는 그 사경인 회계사님,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책 쓰신 분이고 증권가에서 1타 강사로 유명하시죠. 그분은 돈의 노동 수입만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쓰시더라고. 그분도 자기도 맨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회계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자기 자산은 안 불어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진짜 개인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공부하시고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신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방해받지 않는 부업을 시도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블로그 상위 1%를 기록했어요. 개인 블로그를.
그래서 이제 훗날 쿼라가 잘 되고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게 제 꿈이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들 재테크 관련된 것도 쓰고 일기 같은 것도 씁니다. 감사일기, 요리했던 것도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블로그가 상위 1%가 되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스터디 삼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스템 수익 만들기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블로그, 유튜브, 뭐 저작권 책 쓰고 뭐 외주하거나 강연하거나 뭐 이런 것도 수익인데, 시스템 수익을 다양하게 자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월급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자산들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 수익으로 정말 캐시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더 늦기 전에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제 브랜딩 홍보, 회사 홍보를 위해서 가장 했고 저의 또 취미 생활이기도 합니다. 저도 맨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도전해서 배우고, 잘 모르는 거 배워서 0에서 1로 만들 때 엄청 행복합니다. 내가 영상 하는 거, 찍는 거, 편집하는 거 모르는데 모바일 앱으로 잠깐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쉽네, 재밌네 할 때 행복하고,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ABCD 좀 뭐 시원스쿨 같아서 좀 배웠어. 근데 외국인한테 뭐 길도 물을 수 있고, 외국인 나한테 물어보면 적어도 알아듣고 yes or no 이렇게 답하면 그게 엄청난 행복이잖아요.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영역에서는 초짜인 거, 그런 거를 공부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소비를 과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것저것 해보면서 사업이나 창업, 미래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좀 직장 밖을 떠나면, 온실 밖을 떠나면 너무 나약해지지 않게 자신을 좀 더 훈련하고 개발해 두시면 나중에 야생에 나와서도 치킨집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전문적인 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직장생활 다 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주말에 짬짬이 재미삼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도 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잘된 케이스가 많고요.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닌 용감한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뭘 해결해 보려고 사이드로 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여기에 올인하게 됐어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저도 사업을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죠. 못 모르고 용감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전 자신이 없지만 못 모르는 것도 창업의 좋은 요소이니까 용감하게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야생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창업하겠다고 하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기분은 좋지만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이제 롤러코스터의 스트레스 레벨이 10배, 100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힘든 일도 있고 하니까 내 사업하면 너무 즐겁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저도 야생에서 많이 맷짓도 세지고 투자도 여러 번 받아보고 사업을 팔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야생의 실력이 좀 늘었는데, 야생은 야생이 또 룰이 있거든요. 저는 직장은 경기장의 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구로 치면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리그에 가서 거기에 맞는 친구들과 경기하고 거기 수준에 맞는 감독님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데, 야생은 사업은 그 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기꾼이 뒤통수 치기도 하고 친구가 배신 때리기도 하고 자금에 쪼달려서 제가 평생 안 해보던 짓도 해보고, 혹은 기대치 못하게, 물론 좋은 일도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재테크 정보가 많잖아요. 거기에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실제 부자와 많이 친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자만의 또 비결과 노하우가 있는데, 부자들이 그렇게 채널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잘 안 나가시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부자인 거 소문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 다 있는데 뭘 부자를 알아 하기보다는 부자의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시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자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자님이 3인행 필류 아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1명은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1명은 내가 배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뭐 좀 배울 거 있나, 쟤는 뭐가 좀 다른가 관찰도 좀 하시고,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안 배우고. 현빈의 별명이 빨대였대요. 현빈이 뒤늦게 조금 스타가 지금은 뭐 탑스타이지만 데뷔한 것 치고 늦게 탑스타가 됐는데, 별명이 그렇게 정우성, 원빈, 권상우 막 이런 탑 배우들이랑 어울리면서 하도 좋은 점만 빨아먹어가지고 빨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대 같은 정신 마인드로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자세로 5분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지금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0대, 지금 곧 40대가 되는데 30대에는 정말 재테크에 눈을 부라리면서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네, 교양 있게,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 채팅이 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1시간 반을 이야기했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영상에서 혹은 다른 강의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